우선 어제 음, ARM이 성공적으로 음, IPO를 진행했는데요. 이와 음,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네. 또 이제 다가오는 주목할 음, 만한 IPO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 바로 자료 확인해 보려 예, 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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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는 ARM의 성공적인 IP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ARM 공모가가 주당 51달러였는데 맞아요. 어제 이게 시초가가 56달러로 시작을 했고 또 음, 종가는 63달러를 기록하면서 음, IPO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더 높여가며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를 아까까지는 보여줬는데 음,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인기가 뜨거우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음, 보시면 ARM과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제 종가 기준 PSR 자료인데요. 음, 보시면 엔비디아가 35배로 가장 높은 PS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예, 예. ARM은 24배로 여타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훨씬 높은 PSR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 이거를 우측에 매출 성장률이랑 함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초고속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35배라는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네네. 하지만 ARM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 전반이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음, 대비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예, 그럼에도 예, ARM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건지 이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음. 이 그러면 일단은 ARM이 예, 정모 씨도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주가가 좀. 예, 이게 음, 그리고 음, 음, 아무래도 이 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여기 이분이 워낙 테크 기업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어, 이 투자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ARM 상장을 흥행시켜야만 소프트뱅크를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분이 워낙 비상장 테크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면서 예, 추후에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IPO를 하다 보니까 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에서도 이 소프트뱅크를 만족시켜야 계속해서 이분이 추후에도 뭐 투자하는 그런 테크 기업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 이용해서 음. 계속해서 이걸 또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IPO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이 좀 과대 광고를 많이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ARM의 IPO 흥행으로 인해 IPO 음, 시장이 현재 살아날 음.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자료 보시면 네, 팬데믹 2020년 당시에는 IPO 기업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가 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부터 IPO 시장이 크게 침체했거든요. 어, 하지만 이번에 ARM 상장을 기점으로 이 IPO 시장 회복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기대되는 IPO 기업들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네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카트입니다. 어, 혹시 인스타카트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브리핑 했죠. 이게 예, 미국과 미국 리테일점을 대신 쇼핑해주는, 예, 그거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식료품을 대신 쇼핑해주고 배송을 음, 해주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네.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IPO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IPO를 통해서 공모가 상단인 28달러를 기록하면 기업 가치가 약 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기업 가치가 93억 달러로 이게 공모를 성공한다면 최근 12개월 기준 PER이 약 12배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중에 음, 일회성 세금 혜택으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면은 약 27배로 PE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높은 PER 평가를 받고 있진 않고요. 음. 티커는 CART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심볼 자체가 카트네요? 예, 맞습니다. 이름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름만 좋은 건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초기 투자자로 펩시코가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네. 인스타카트가 ARM IPO가 워낙 흥행하다 보니까 음, 공모가 기존 밴드가 26달러에서 28달러였는데 이거를 이제 30달러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네, 인스타카트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IPO 하는 기업들은 항상 IPO 전에 S1 파일을 SEC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2023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자료인데 보시면 음, 인스타카트는 전체 매출의 70%가 서비스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30%는 광고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좀 흔치 않게 요새 IPO 기업들 대부분 적자 기록하는 게 많은데 순이익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카트는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에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리오프닝 이후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음, 있는 분기당 주문 건수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우측에 예, 분기당 총 결제액 역시 성장이 크게 정체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음, 또 식료품 배송 시장에 인스타카트 외에도 아마존 프레쉬, 우버이츠, 도어대시, 월마트 플러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뭔가 인스타카트만의 우월한 게 있던가요? 보시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예. 그 쇼퍼, 그러니까 이 쇼핑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나마 그 예. 쇼퍼들이 뭐 예.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보다 좀 더 그러니까 품질을 신경 써서 쇼핑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부탁하면 예, 좋은 것을 담는 거죠? 이 식료품 구매할 때 항상 어, 과일 어, 같은 거 좀 품질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과일을 인스타 같은 거, 먹어보고, 예, 먹어보고 맞습니다. 맛있으면 더 담고, 수박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담고 해서 갖다 주는군요. 예, 농담이고, 좀, 약간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굳이 코스트코의 가입자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맞습니다. 예, 물건을 구입하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이점들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은 음, 음. 인스타카트가 네. 2021년 3월 팬데믹이 한창 심하던 시절에는 390억 달러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2년 사이에 약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현재 음, 90억 달러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축소됐는데요. 어, 오히려 인스타카트 경우에는 이 ARM이랑 다르게 밸류에이션이 엄청 크게 축소되다 보니까 IPO 음, 과대 광고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예, 가지 더 흥미로운 음,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지난 10년간 S&P 500 내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음. 남성 CEO가 이끄는 기업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요? 예. 현재 S&P 500 기업 중에 음, 32개 기업을 여성 CEO가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은 384%였고, 남성 음,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은 261%였습니다. 현재 어, 인스타카트 CEO가 저 위에 계시는 피지 시모라는 저 여성 CEO가 기업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예, 여성 CEO가 기업을 현재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음,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통계에 기대면은 좀 음.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성장 기업이 또 있습니까? 좋은 예, 기업이? 그리고 예, 예, 이거는 10월에 IPO 예정인데요. 음, 버켄스탁입니다. 혹시 음. 부장님 아, 버켄스탁 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이 버켄스탁 신발 국내에도 되게 많이 아, 신거든요. 신발이에요? 예, 이 샌들 오, 같은 건데, 슬리퍼, 슬리퍼. 예. 예, 슬리퍼. 아시네요? 네? 우리 이사님 아시네. 그, 슬리퍼를. 한동안 뭐, 샌달은 그것만 신었잖아요. 야, 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 몰랐습니다. 예. 코르크가 있어갖고, 음, 땀도 안 차고 좋으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오래 못 음. 신죠, 그거. 예. 오래 못 신어요? 오래 못 맞습니다. 신고 뭐, 찢어집니까? 신발이? 슬리퍼가? 옆에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그, 잘못 그 세탁하면 음, 이제, 음, 상하니까 그게. 그렇군요. 자, 계속하시죠. 이 버켄스탁이 예, 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10월 음, 달에 IPO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음, 만약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에 달하면은 최근 12개월 기준 PER이 약 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기업 중에 PER 약 50배 평가받는 기업은 현재 룰루레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버켄스탁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 예정에 있고요. 버켄스탁은 특이하게 LVMH의 사모펀드인 엘 캐터튼이 지난 2021년에 약 48억 달러에 인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티커는 BIRK, 아, 버켄스탁을 그 축소해서 이렇게 쓸 어,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게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바비에서 이 버켄스탁이 등장하거든요. 아, 밥이 영화에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마고 어, 로비가 영화 마지막에 하이힐 대신에 핑크색 버켄스탁을 신고 그리고 이제 당당히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음. 핑크색 버켄스탁 붐이 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마침 이번 여름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 김에 좀 음. 뻥튀기를 해가지고 IPO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어, 때를 잘 타면 좋죠. 성장할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버켄스탁도 주요 지표들을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려는데요. 음, 우선 지역별 매출 비중 살펴보면은 예.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전체 매출의 90%가 발생하고 있고 음, 성별별로는 여성이 72%로 압도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 패션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고요.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Z세대까지 모두 음, 골고루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끝으로 얼마예요? 버켄스탁 제품이요? 예, 신발 얼마나 하죠? 신발 싼 거는 이제 10만 원 안 하는 모델부터 10만 원 잠깐만요. 아, 후반대까지 슬리퍼 한 켤레만, 열 켤레 말고, 한 켤레만. 한 켤레입니다. 한 켤레 얼마라고요? 한 켤레 싼 거는 이제 한 7만 원, 7만 원, 8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 후반대까지 합니다. 아, 슬리퍼를 사면 운동화를 두 켤레 더 주나요, 혹시? 자, 야, 진짜. 이, 슬리퍼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이구, 예. 엄청 그러니까 비싸네요. 예. LVMH에서 이걸 인수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는 안 사겠습니다.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님 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사는 걸로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버켄스탁이 공개하고 있는 간략한 실적 데이터인데요. 예.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음, 3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음, 매출 총이익률은 55%에서 2년 동안 6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음, 현재 신발 전문 기업 중에 매출 총이익률이 60%에 육박하는 기업은 음. 온러닝이랑 호카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버켄스탁 역시 아까 봤듯이 PER 50배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이사님은 있죠, 신발이? 이 슬리퍼가 집에.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예. 지금 신발장 안에 오래된 게 하나 있고, 지금 아, 저거 봐, 최근에 안 신는데, 있다니까. 예, 아니, 최근에 안 신는데, 예, 그 앞에는 뭐 많이 신었죠. 그냥 사무실에서도, 예. 네, 그냥 그게 음. 땀 흡수를 잘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바닷가나 이런 데 물에는 또 쥐약이라서, 아, 음, 쥐약이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데는 또 안 되고, 그냥 아니면 음, 이제 장거리 지금이야 이제 뭐 크록스도 좀 신긴 하는데, 음. 운전할 때 그냥, 아, 운전할 때? 네, 운동화나 뭐 이런 거 갈아 신고, 그러니까 음, 그걸로 갈아 신고 이제 운전할 때도 있고. 운전할 때 신는 전용 신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아이폰 15가 오늘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 어, 아이폰 15 초기 판매 데이터가 추후 공개될 텐데 이에 따라 애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음, 다음 자료에서 애플의 월별 주가 수익률 역사적 평균을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음, 1981년 상장 이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애플의 월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신형 아이폰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10월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음. 부사장님이 예전부터 항상 이때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그거를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만요. 사실 사과 가을에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예. 현재 중국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예.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에 항상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음, 가을에도 맛있는 사과가 열리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예. 뭐, 우리 셋 중에는 이번에 아이폰 15를 사는 사람 없죠? 저 없죠? 사보려고 합니다. 아, 종무 씨가요?
저 여태까지 어, 갤럭시만 썼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입니까, 아이폰? 예. 아유, 그럼 뭐 한번 써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들만의 생태가 따로 있어갖고, 갤럭시다가 넘어가면 좀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뭐, 저 맞죠? 이어폰은 저건데? 예, 아, 이어, 맞습니다. 이어폰은 에어팟, 에어팟인데, 에어팟인데? 예, 하여간 뭐,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예, 사면 같이 저기 보여주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자료는 예, 예,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입니다. 음, 이게 미국 동부 시간 9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빅3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파업에 돌입했는데 이 중 음, GM이 파업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보시면 포드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도장과 최종 조립 작업자만 파업에 들어서고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지프를 제외하고도 워낙 브랜드가 많기도 하고 푸조, 시트로엔 같은 유럽 브랜드들이 또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미 음, 자동차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어떤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지는 증시에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 이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자동차 제조업체별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M이 1등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토요타가 2등,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 3위, 4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2위와 5위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들 기업들 간의 주가 차트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근 보여주시죠. 예. 6개월 주가 비교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GM이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가장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뒤로 공장 내 일부 직종만 파업을 진행하는 포드의 경우에는 7%라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스텔란티스 경우에는 지프 외에도 유럽에 워낙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11%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토요타가 제대로 된 수혜주였는데요. 지난 6개월간 57%의 주가 상승률을 토요타가 보여주었고 최근에도 미국 파업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초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이 5위여서 그런가 미국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텔란티스보다도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할리우드 파업까지 이어지면 파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이 과거에 지지했던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커지면 과연 바이든이 이렇게 편을 들어야 될지 빨리 타결 되면 좋은데 약간은 좀 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전략을 보게 되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파업 규모를 더 키우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장기전을 약간의 염두에 둔 그런 파업이 아닌가 싶어서 미국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골드만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지면 분기마다 미국 GDP가 0.01%에서 0.5%로 빠진다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바이든도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미 자동차 노조, 그 다음에 할리우드 파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정모 씨는 이 외에 또 아시는 게 있습니까? 따로 아는 건 없고요. 네. 수혜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수혜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되게 예. 재밌는 또 산업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 신차 생산에 결국 차질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예. 그 중고차 시장이 또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바나 같은 기업들, 바로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이 그렇죠. 예, 카바나가 예. 이 아주 밈스탁에 가까운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자로 YTD 기준 10배거를 기록한 기업이 됐습니다. 어우, 미치겠는데요, 진짜. 나 작년, 진짜 옛날에 디스 많이 했는데, 이거 저기 부도난다고. 이거 10배 올라갔으니,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하네. 이게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자판기처럼 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건데, 거의 지금, 솔직히 파산까지 갔다가 온 게 아닙니까, 거의? 예, 이게 진짜, 예. 올해 이렇게 10배거를
달성하는 기업이 생길 줄 아, 몰랐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